네,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의 김은영 담당이십니다. 희망복지팀의 전임표 담당이십니다. 통합조사팀의 강전하 담당이십니다. 생활보장팀의 손정수 담당이십니다. 장애인복지팀의 최은영 담당이십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추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364억 6,679만 4천원에서 32억 3,654만 5천원이 증액된 397억 3,339만 원, 397억 333만 9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먼저 248페이지 하단입니다. 취약계층 돌봄 인력 마스크 지원을 위해서 5,046만 8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으로 코로나19 생활안정지원비로 249페이지 상단이 되시겠습니다. 사회보장 쪽 수혜금으로 기정 1억 8,480만 원에서 13억 20만 원을 증액한 14억 8,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국가보험관리 및 지원 예산으로 보훈 대상자 지원을 위해 국가유공자 보험 명예수당 외 3종에서 9천만 원을 추가 계상한 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18억 2,057만 7천 원이 증액된 186억 3,0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25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도 사업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2천만 원이 증액된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 향상 지원 관련 분야입니다. 자활사업비로 강원도형 자활사업 지원비로 6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활 근로사업비로 변경 내시로 인해 7,231만 2천 원을 추가 계상한 19억 1,09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한시생계 지원 사업을 위해 7억 2,966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한시생계 지원을 위해 인건비 724만 5천 원, 일반 운영비 241만 5천 원과 함께 한시생계 지원비로 7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추가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24억 9천 52만 9천 원에서 9억 9,594만 5천 원이 추가된 134억 8,64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기간을 위해 처우 개선을 위해서 21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5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단체 및 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속초시 장애인복지센터와 아우름 자립센터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253쪽 중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조성을 위해 부지 매입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속초시 장애인복지센터 차량 구입을 위해 도비아 시비 7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를 위해 3,894만 5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코로나로 인한 장애인의 돌봄 사업을 위해 2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긴급 특별 돌봄 지원비로 3,033만 2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경비로 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인력 운영비에 저희가 그 공무직의 단협 사항이라든지 그러한 변동 사항이 있어서 공무직 인력 운영비에서 807만 3천 원을 저희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6쪽 하단 보존 지출로서 국도비 반환금으로 363만 3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3,10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강원도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재가복지사업 시범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국비 2,022만 2천 원과 그리고 그 도 자체 사업비 1,2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395페이지 하단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 6,081만 1천 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특별하게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첫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이다 보니까 본 예산에 또 많은 심의를 또 했었고 계속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라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예산과 관련된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 또 관리감독 부서로서의 또 역할을 좀 해주십사고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 지적 발달 장애인 복지협회 회원이죠. 거기 이제 회원이신가요? 예, 근로자십니다. 근로자이시고 예, 그러니까 복지협회에 이제 들어가 계신 분인가요, 네. 이분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됐을 때 처음 그 발생 시점부터 해서 지금까지 잘 관리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네. 피해자 가해자가 나눠져 있습니까? 명확하게? 예, 지금 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피해자 가해자를 직접적인 증거가 있지 않으면은 저희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봐도 직접 일단은 근데 하지만은 피해를 나름대로 그 호소하고 계신 분에 대한 저희가 보호 조치가 1순위로 먼저 진행이 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저희가 제보가 접수되자마자 저희 담당이 현장에 나가서 네네. 그분과 기초 상담과 그분을 현장에서 저희가 분리를 시켜서 일단 네네. 정서적으로 보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1차적 그 피해자 쪽 그 말씀은 1차적 그 성추행 가해가 현장에서 발생된 거죠? 커피숍. 지금 그렇게 그렇게 된 거죠? 있고요. 예. 지금 경찰 수사기관에 고발은 됐습니까? 예, 지금은 성폭력 상담소와 연계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연계가 됐다는 얘기는 그 상담 통해서 이제 고발 조치는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고발 그렇진 여부는 확인해 보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누구보다 현장을 더 잘 하시니까 각 협회에 이런 부분을 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좀 교육에도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특별하세요. 하나 여쭤보면 피해자로 분류되는 이제 여성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지속하고 계신 거죠? 예, 지금은 하고 있던 활동 예. 네. 지금은 현장에 나오지 않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왜 안 나오죠? 지금 저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 이제 그 가해자로 지목되신 분은 당장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그걸 하고 가해자는 그날 즉시로 저희가 현장에서
격리 네. 조치를 했고요. 분리 네. 조치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분은 계속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못하면 피해자를 위한답시고 피해자를 배제시켜 버려서 일상생활과 굉장히 다르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피해 여성은 일하시던 생활하시던 그대로가 보존되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시는 게 우선이고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뭐 증거가 없어서 이제 이러는데 성폭력 사건의 가장 큰 증거는 피해자 진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 부분이 법원에서도 다 그렇게 인정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혹여나 이렇게 이제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혹시 이런 부분으로 좀 사건이 확대되거나 그러진 않도록 주변의 인식 강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쓰겠습니다. 자, 다음 질의는 최종현 의원님. 네.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249페이지에 보면은 코로나19 지원 대상자 생활비가 있어요. 맨 상단에. 예. 코로나19 지원 대상자라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저희 소관 예산에 보면 코로나19 지원 대상비와 네. 그리고 한시생계비가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자가격리에 들어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리 좀 할게요. 코로나19 지원 대상자가 자가격리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포함되는 그리고 자가격리 사항이었습니다. 끝나고 행정에 신청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 자가격리 동안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5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시 장애인복지센터하고 아우름 자립센터가 있어요. 예. 우리 속초시 장애인센터라 그러면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속초시 장애인복지센터라고 그러면 저쪽 우리 지체장애인 협회 있는 데 있잖아요. 36관리대대 앞에요. 예. 그쪽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안에 장애인센터가 같이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제 거기다가 요번에 차량 구입 7천만 원짜리 하는 거는 사무지원 차량입니까? 아니면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지금 일종의 주간보호 사업으로 정원이 12명이고 현재 9분이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수송을 해서 네. 거기서 낮에 생활을 하시는데 그 차량이 지금 노후가 상당히 됐더라고요. 그 이동 차량 및 아니, 지금 이제 프로그램 진행 거기 차량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가보면 장애인 복지센터랑 같이 있는데 예. 저상버스가 한 대 있고 예. 그죠? 그 다음에 승합차가 있나요? 예, 승합 지금 교체하는 차량은 승합차입니다. 그 승합차를 교체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이 노후가 돼서 예. 리프트도 지금 그러니까 전동 휠체어도 실을 수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액이 저희들도 좀 추경을 계산을 하면서 그랬었는데 특장차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노후가 돼서 교체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우름 자립센터를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교육기관으로 봅니까? 뭘로 지금 봐야 되죠? 아우름 자립센터를? 저도 그 부분은 이제 이번에 임대받고 와서 이제 저희 장애인 장애인 어떻게 해 나가야 되죠? 좀 교육기관입니까? 아니면은 일종의 장애인 단체입니까? 예, 장애인 단체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요. 정확히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질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그 교육기관으로 보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또 저희가 교육 사업을 하거든요. 그렇죠. 프로그램이.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교육기관이다 단체다라고 명시하기에는 뭐 굉장히 모호한 점은 그건 있습니다. 공시설로 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으로도 볼 수도 예,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원에 대한 모호성이 또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거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예. 제가 오늘 아. 과장님께 좀 주문 좀 드릴게요. 이거 좀 정립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럼 기능 보강 사업은 어떤 기능을 지금 이번에 보강해 주시려는 거죠? 저기 아우름 단체요. 예. 예, 거기는 이제 문하고 예. 창문하고 그 지금 이중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이 많아서 이번에 1,000만 원을 들여서 거기 시설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라는 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태어나서 무덤에 갈 때까지 국가적인 책임을 지어주는 복지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장애인 복지를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계속 점진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면서 발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현장에 또 나가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애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장기화로 장애인 주간보호 개념의 이제 장애인 그 단체들이 그런 역할들은 없어졌지만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지방 같은 경우는 방역 단계가 낮아지면서 다시 이제 장애인들이 또 주간 보호 개념으로 아침에 왔다가 저녁 때 나가시는데 제가 매번 과장님도 바뀔 때마다 이 문제를 현장에 가면은 제일 먼저 애로사항이 뭐냐라고 단체에 물어보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점심 식사 해결인데 뭐 어떤 단체는 주간보 이제 그러니까 아침에 나와서 하루 종일 있다 가시는 분들한테 일정한 식대비를 좀 받고 그거를 모아서 부식비를 이제 사서 식사들을 제공을 하시고 어떤 단체들은 또 회장님이 능력이 좋으셔서 후원도 많이 받으셔가지고 또 풍족하게 있고 뭐 격차가 많은데 공통적으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밥해주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속적인 민원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공공근로자원을 배치를 하잖아요. 근데 또 현장에 나가 보니까 어떤 단체는 남자 공공근로가 와서 또 손재주라도 좀 있으시면 그분들이 그나마 좀 헤쳐나가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또 공공근로라고 자기 신청을 해서 공공근로 나왔는데 뭐 단체에서 밥을 하라 그러니 난감한 거죠. 한 30초만 더 쓸게요. 네. 위원장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개선이 안 되고 반복이 되고 있더라 현장에 나가 보니까. 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도 좀 관심을 갖고 예. 이 현실적으로 뭐 좀 정립을 하든지 그래야지 이게 계속 현장에서는 민원성으로 요구가 되고 부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은 개선을 못 시켜주고 있고 현장에 나가면 참 안타깝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선이 결국에는 복지 개선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새겨듣고요. 지금 네.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을 다시 한번 해서 개선책이 있는 뭐 여부와 앞 향후 방향을 다시 한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그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신 상황에서 조금 확인해 볼 게 있어서요. 그 장애인 복지센터 차량이 작년에 예. 한 대 그쪽에 지원되지 않았던가요? 저희가 지원식에도 가서 같이 사진 촬영을 하고 그랬던 게 있는데 저쪽 노학동 유학동에 장애인 복지센터 주간보 시설로 되어 있는 장애인 복지센터입니다. 이 상황은 이제 주간보호센터로 가는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우름 이제 자립센터의 상황들이 지금 이게 장애인 단체이면서 그 안에 평생교육 정확한 명칭은 제가 또 헷갈리긴 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여부는 제가 아직 확인이 안 평생교육센터를 되셨으니까, 지정해 예, 그 네. 관계는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파악해서 저희가 지원할 사안들을 하셔야지 이게 그 단체에 대한 성격들을 행정에서 무리하게 아까 말씀에 좀 단체 성격이 그렇다. 한번 좀 이 부분이 행정의 어떤 무리한 어떤 상황이 좀 돼서는 안 된다. 현재 많은 활동들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과 방안들 네. 상황에서 좀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기겠습니다. 네, 다음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원욱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기 252페이지에 예. 금강 반야마을 기능 보강 사업이 있어요. 예. 2,153만 원인데 이게 왜 다 예산이 다 왜 잘렸나요? 지금 이게 저희가 지금 금강 반야마을 기능보강 사업 예산 감액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금강 반야마을이 저희가 6월 달부로 저희가 시설이 폐쇄가 됐습니다. 예? 시설이 폐쇄가 돼서 금강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그 업무를 같이 통합하는 걸로 됐고요. 그 안에 있던 생활인들은 인근에 있는 시설 그쪽으로 전원 조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건물은 어디 거죠? 건물은 그 해당 그 이제 금강 신흥사복지원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원 거요? 예, 예. 시설을 폐쇄시키고 그 시설인들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예, 지금 그 시설 거주자가 모두 7명이었는데요. 예.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시설 내에서 생활인들의 폭행이라든지 생활인이 사회복지사를 폭행한 사례, 또 사회복지사가 나름대로의 그 적절한 케어를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었고, 또 그리고 올해부터 들어와서 주 52시간의 근무 형태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거기서 그 시설 법인 쪽에서 상당한 그 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었고요. 그래서 전년도부터 시설 폐쇄에 대해서 숙고를 하다가 올해 시설 폐쇄가 제가 와 보니까 시설 폐쇄가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7명의 시설 거주자 전원이 7명이 계셨는데 2분은 원가정으로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5분은 각각 그 강릉과 동해에 있는 시설로 재입소가 돼서 입소 생활인들에 대한 추후 조치는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강릉과 동해로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이 없어서? 지금 저희 인근에는 시설이 지금 없는 그 생활 거주인을 받아줄 생활이 없으니까요. 아니 이런 장애인들 발달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장애인들 이렇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조용한 것도 좀 조용해야 맞겠지만 이런 일들이 좀 가끔씩 일어나지 않나요? 이럴 때마다 다 폐쇄시킬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뭐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폐쇄 조치가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벌써 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저도 이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몇 년 전부터 왕왕 있었던 사건이었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행정에서도 노력을 했고 시설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운영 주체에서 시설 포기 운영 절차를 의사를 피력을 해서 그렇게 폐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강 반야마을은 가면 참 뭔가 시설은 또 기능 보강 사업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잘 됐다 싶었는데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네요. 그 시설이 아주 좀 많이 낙후돼 있더라고요. 예, 많이 낙후돼 있었지만은 지금 뭐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 올해 또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스프링클러 사업도 제가 시설 현황 방어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기능 보강을 했더라고요. 그 향후 거기 뭘로 쓰실 건가요? 아니요, 지금 거기에 반납을? 장애인복지센터로 계속 활용 주간보호 시설로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설 보강 사업 안 해도 되나요? 그쪽이 이제 해당 그 생활 거주인 시설에 대한 사업비였기 때문에 예. 거기에 지금 금강 장애인복지센터 두 곳이 시설이 두 군데로 돼 있었던 형국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253페이지 장애인 복지센터 차량 구입은 그 리프트가 있어서 장애인 그 휠체어도 태울 수 있고 그런 예, 그럼 차량이죠. 특장차로 아주 예, 먼저 우리 조금 낡은 거 그거 바꾸는 거죠? 예. 지금 아, 봉고 차를 바꾸는 걸로. 그럼 지금 현재 있는 낡은 차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52페이지 장애인 사회 참여 운영 이거는 예산이 어디로 갔어요? 어떤 이거 농아인 협회하고 시각장애인 연합회하고 신체장애인 복지회. 지금 이 상황들은 어디로 간 것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행사가 전부 다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선사도 그렇고 크루즈도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놓고 안 쓰는 한 있어도 확보를 하는데 예. 이게 미리 자를 이유가 있는가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해 추경을 하면서 담당 해당 각 저희가 소관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 임의적으로 저희가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행사 여부를 확인을 해서 그렇게 감액을 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오늘 이제 주민생활지원과 그 부구를 받으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지금 금강 반야마을 이제 생활시설이 폐쇄가 됐고 그 이전부터 시설 거주자들 간의 폭행이라든가 다양한 문제들이 좀 있어오고 어려웠다란 말씀을 오늘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의회의 안에서 저희가 꼭 반드시 하셔야 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법률적으로 꼭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만 이제 보고가 기본적으로 올라와요. 그런데 사실 저변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어려운 사안들 함께 좀 논의하거나 네. 오히려 그 주최 기관과도 이런 부분들을 서로 좀 나눌 수 있었다면 어떤 개선 사항들이 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좀 느끼게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생활시설이나 또 장애인 특히나 이제 단체를 지원하시면서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모아지고 뭐 이렇게 되었을 때
저희 또 간담회 위원회에 좀 예. 오셔가지고 말씀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그 논의해 주시고요. 여쭙고 예, 의논 네. 말씀 올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많은 실례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참 많은 관심들 갖고 계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정희 의원님. 네. 이게 자꾸 혼선이 돼서 정리 좀 하고 갈게요, 과장님. 네, 속초시 장애인 복지센터가 예, 지금 노학동 가면은 아우름 센터 옆에 속초시 장애인 주간보호소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니면 예. 지체장애인 협회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리를 할게요. 예, 예, 예. 그리고 속초시 장애인 센터는 아우름 옆에 보면 속초시 주간보호소가 있잖아요. 예. 그 안에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이 명칭에 대한 부분인데 속초시 장애인 복지센터가 지금 있고 우리가 지금 근로자복지관 뒤에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장애인 복지센터가 만들어지면 장애인 이 속초시 장애인 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합복지센터가 있고 센터가 있고 지금 이제 장애인 명칭을 바꾸든지 해서 구분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예, 이게 아마 지금 여기 동료님들도 있지만 속초시 장애인 센터 거기 있는지 아시는 의원님들도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 지금 장애인 명확성을 예. 좀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가보면은 속초시 주간보호소예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니까 시에서 지경하는 주간보호소라는 얘기죠. 근데 그 안에 장애인 센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번에 차량 지원되는 게 주간보호소 차량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풀어가야죠.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주간보호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차를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주목 좀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이 명칭이 너무 유사해가지고 예. 그거 좀 당부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혼선했습니다. 이게 받아볼 때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좀 정리를 이 즈음에선 좀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제안해 예. 주셨고요.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한시생계 지원이 이제 50만 원씩 1,440 가구에 대해서 1회 지원이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보조 인력 인건비가 같이 올라와 있는 거죠. 예, 예. 네. 그러면 그 1,440 가구는 어떻게 추려진 겁니까? 지금 저희가 대상 자체가 대상 네. 자체가 지금 국민기초수급자도 아니고요. 또 그리고 소상공인으로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수급자도 아니고 예, 다른 예. 이제 소상공인 그 지급도 그 대상도 네, 그리고 아니고 예,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전월까지 그 신청 업무를 직접 수행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전년 대비 소득이 현저하게 줄었던 분들에 대해서 네. 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한 일종의 그 사회보장제 시혜금으로 드린 그런 금액입니다. 그 전년 대비 소득이 줄었다는 어떤 지표로 예, 확인하시는 뭐 거죠? 예를 들면 세무 자료라든지요. 네. 또 그리고 세무 자료를 증빙할 수 없을 때는 자신의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지 네. 그런 걸 현장에서 저희가 일일이 실제 접수를 받아서 그럼 또 그리고 신청을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우리가 이거 굉장히 어렵게 진행했었던 바로 그 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네.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네, 네, 강정호 의원님. 네. 네, 과장님 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 7월 1일에 이제 인사 발령이 있었고 오셔서 한 열흘 정도 부서문 파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좀 시간이 걸리시겠지만은 우리 속초시에서 지금 장애인 관련 업무 중에서 네.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이 없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에 대한 파악을 조금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장애인 복지타운에 대한 예산과 그리고 공유재산 의결을 잘 처리하셔가지고 준비도 하셔야 되지만은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협회의 목소리 그리고 장애인의 목소리 그리고 장애인 가족의 목소리가 모두 반영이 되는 모든 분이 원하는 시설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주문 하나 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속초의 장애인분들 중에서 가장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면서 이분들이 가장 필요하는 게 뭔지도 고민하셔야 된다. 예. 우리 속초에 단기보호시설이 없어요. 네. 단기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봐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 많이 하셔야 되고 제가 작년에 또 5분 발언했지만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그것도 마찬가지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 좀 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승우 과장님은 아마 꿈이 좀 원대하셨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 쪽도 상당한 이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 그동안 하고 싶으셨던 일들을 좀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훌쩍 뭔가 좀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이렇게 좀 네, 항상 여쭙고 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안 계시고요. 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고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